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퀴어 마을 이장이 알립니다. 여친아, 우리 사귄 지 3주년이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고 기대돼.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라고 청주의 레즈비언 커플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십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네. 달 만이네요. 딱 좋네요. 네. 이렇게 오니까. 저희도 사실 지난번 방송하고 얼마나 쉬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상태로 뭔가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한 달 만에 저희가 생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기다리셨나요?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는 건 같았어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애태워줘야 뭐 시키지가 소중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당한 어떤 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잊혀지지도 않을 정도, 그리고 적당히 그리움이 쌓였을 정도에 저희가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의 이 오랜만에 업로드될 방송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담은 드릴 수 없다는 점, 하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점. 네, 지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나 한 달 만에 만나나 사실 저의 근황도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냥 뭔가 이거를 사람들은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 되는 수준을 따지자면 백수에 가깝다. 예. 자원활동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뭔가 나 자신보다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느라 그러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그리고 저희 시골쥐 퀴어쥐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맞아요. 저희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저는 쉰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은님은 시골쥐 퀴어쥐를 손에서 놓지 않으신 분이세요. 근데 사실 그동안 팟캐스트 일은 지하다님이 도맡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제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균형이 맞다 이 정도면. 그쵸. 네.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도 사람들이 많이 달아주시던데, 네. 그 중에 조금 오해를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 네. 그 댓글에 이제 편집하는 게 전 줄 알고 편집 쥐하다님 화이팅 뭐 이렇게 뭔가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오해는 제가 약간 유도한 거긴 합니다. 어떻게요? 약간 지하다님이 촬영을 해주셨으니까 지하다님의 입장이 돼서 약간 편집을 한 거거든요. 네. 나한테 빙의가 돼서 편집에 임했다.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그렇게 오해하셨어도 뭐 그렇게 틀린 유추는 아니다. 아니, 틀리셨고요. 제가 많이 봤으면 하는 영상은 지하다님의 야구 빠따 영상. 그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쇼츠로 올리신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편집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연님께서는 그 영상 편집할 생각에 너무 신나 계셨던 게 기억에 나거든요. 네, 따따따따따 여기에 맞춰서 네. 탕탕 이렇게. 저희가 그 서울키퍼 마치고 부산에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충주 휴게소였나? 네, 거기서 이제 잠도 깰 겸 몸을 좀 풀고자 그 야구 배트 머신 그것을 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야무지게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저의 이제 리듬 타며 배트 치는 모습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아무튼 지금도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신 청취지 여러분이 계신다면은 빨리 지금 유튜브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영상 편집 때문에 지우님은 계속해서 시골쥐 퀴어쥐를 계속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다. 네. 근데 아직
이제 서울키퍼 영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아, 지금 마지막 편 남았나요?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분량 조절에 실패하면 또 2편을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저는 근데 뭐 어쨌든 그 영상 마무리가 다음 키퍼까지 다음 키퍼 전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느긋하게 올리셔도 기다려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녹음 전까지는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녹음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저런 약속을 한다고? 아무튼 앞으로 올라갈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하다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달 만에 얘기하는 근황이라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딱히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미뤄왔던 치과를 다니는 것 정도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만한 뉴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하다의 치과 비용 후원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요. 여튼 제가 오랜만에 진짜 치과를 미루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너무 양쪽이 다 아파서 씹을 수 없게 된 지경이 되고 나서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하고 가게 된 거라 가지고 제법 치료할 곳이 많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당분간 치과를 열심히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지 여러분께서도 치과를 지금 미루고 있다. 지금 반성을 빨리 하시고 어서 빨리 가까운 곳에 있는 치과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성하라. 진짜. 다른 건 다 미뤄도 치과 바로 내일 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웃고 떠들었지만 사실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옆에서 지금 조용히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도록 애를 써주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슬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의 괴물신인 극단 옆지부주의 연출 김염진님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염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연극을 하고 있고요. 극단 옆지부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를 했던 갈림길의 선여자를 연출하기도 한 김염지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극인을 모신 거는 처음이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저희 시골집 키웠지에서 완전 처음이죠. 네. 각층의 어떤 문화 예술 언저리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긴 했지만 연극을 하신 분을 모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쩌다 연극을 어떤 계기로 연극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연극을 시작하게 된 너무 드라이브가 들어간다. 저는 대학 때 동아리로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연극을 하다가 졸업하고도 계속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비전공이신 거죠? 네. 소위 말하는 그런 뭔가 연극, 영화 이쪽의 어떤 전공자는 아니시고 네, 맞아요. 동아리로. 네. 애초에 그러면 연극 동아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연극 동아리는 늘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고등학교 입시 때부터 이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동아리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저는 극예술연구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입시를 준비할 때 그 대학의 동아리를 보시나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엄청난 플랜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때 대학에 가면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늘 감언이설을 우리는 들어왔고 이제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 어떤 낭만을 즐기지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됐는데 연극 동아리가 있어서 그때부터 나는 이 학교 가면은 여기 들어가야지 하고 실제로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떨리고 또 다른 거 술을 많이 마셔야 됐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1학년 2학기 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어릴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다고 하면 그런데 사실 지금 주변에 연극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연극을 접하거나 이런 스토리에 비하면 저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연극을 접한 계기가. 그러니까 일반인 수준. 네네네. 그냥 사실 제가 반했던 작품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뮤지컬을 틀어주셨어요. 그거를 40분, 50분 동안 보고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걸 한 2차 시, 3차 시에 걸쳐서 봤는데 그 뮤지컬에 완전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공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꿈까지는 되지 않았고 대학교 학과에 더 꿈이 있었고요. PD가 되고 싶었고. 근데 가서 동아리를 가서 하다 보니까 뭐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연극 뮤지컬은 뭐였어요? 레딕스 10개라고 프랑스 뮤지컬인데 레딕스라는 말도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말하는 걸 들어서 레딕스 10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10개라고 프랑스 뮤지컬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약간 기독교 관련된 10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생각나는 게 거기에 이제 여자분이 다 벗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매료가 되신 걸까요? 그거를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여자가 다 벗은 몸을 TV로 다 같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게 예술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나네요. 연극을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에 이제 눈을 뜨셔가지고. 그러면 그 대학 가셔가지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건 어땠어요? 기대에 부합한 어떤 활동이었나요? 네. 뭐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너무 사실 재밌어서 학과 생활을 거의 안 하고 동아리 생활만 학창 시절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과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하고 나서 계속 혹시 연극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그때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예술행정 쪽을 하게 됐어요. 좀 일을? 네. 그래서 1년 계약직으로 어떤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 행정을 했는데 그때 미치겠는 거예요. 이 출퇴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고 내 몸이 거기 사무실에 책상 앞에 갇혀 있는 것만 같고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 또 막 미투도 터졌었고 그래서 그런 모니터로 컴퓨터로 연극계 이야기를 계속 보고 지원 사업 뜨는 거 보고 이렇게 눈으로만 눈팅을 하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자유의 몸이 됨과 동시에 바로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뭔가 연극인으로서의 첫 번째 작품은 뭐였나요? 그때 코스모나프티라고 같이 일을 하던 선생님께서 작을 해주셨고 극작을 해주셨고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연극이고요. 여성 퀴어가 주인공인 연극입니다. 저도 사실 어쩌다 보니 코스모나프티 그 연극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김염지 님이 그때 그 관객을 조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호객 당하셨나요? 독서 모임을 그때 그 진행을 하셨어요. 잠시만요. 연극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여셨다고요? 그래서 약간 신천지 수법 아니야? 독서 모임 맞아. 완전 그거예요. 정확한데 김염지 님이 퀴어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해서 저는 사실 독서 모임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몇 개월 뒤에 하는 코스모나프티 연극을 보러 오세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엔딩이 정해져 있는 어떤 모임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독서 모임 하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갔었죠. 어땠어요? 거기서 키스씬이 나와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한 입을 덮고 자요. 약간 그런 러브 스토리 그리고 서스펜스인 우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약간 우주에 천착하시지 않으셨나. 우주에 천착하시는 연출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극단 이름도 옆집 우주. 맞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우주에 대한 어떤 비유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비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찐 우주 덕후들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죠. 오타쿠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저거 아시죠? 나 정도는 네. 뭐 잘 모르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게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독서 모임에서 그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물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약간 커리큘럼처럼 짜놓으셨네요. 나의 연극을 이제 소화할 수 있으려면 이 작품 봐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옆집 우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그렇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다른 일도 하시다가 답답함을 느끼셔가지고 직접 이제 연극을 하시는 방향으로 네. 진로를 잡게 되셨는데 그 뒤에 이제 창단하신 극단이 옆집 우주라는 이름으로 창단이 되었어요. 실제로 지금 우주에 천착하셔서 이런 이름으로 지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의 유래랑 네. 같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극단 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작품을 몇 편 하다가 지금의 단원들을 만나가지고 그때도 뭐 극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로 만난 건 아니었는데 프로젝트 그룹처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게 됐고요. 옆집 우주의 뜻이요? 네, 옆집 우주라는 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거든요. 되게 근데 귀엽잖아요, 이름이 옆집 우주라는 게. 옆집 우주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극단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머리를 싸매고 3명이서 엄청 골몰해서 만들어낸 이름이거든요. 그때 진짜 수십 가지가 나왔는데 혹시 후보 중에 좀 극단 이름이 될 뻔한 그 좀 유력했던 후보들 있으면 그때 알려주세요. 후보가 마지막까지 올라간 게 한 몇 개가 있었는데 헉스바리 헉스바리 진짜 무슨 일이야? 그리고 소리 지르는 집 네. 그다음에 플라잉 어스 좀 보세 옷집 같은 이름도 있었고요. 옆집 우주가 돼서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옆집 우주는 뭔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헉스바리는 무슨 뜻으로 만드는 걸까? 궁금하지만 어쨌든 옆집 우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 옆집 우주는 저희 그 인스타 들어가 보면은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돌 인사 같다. 옆집 그러니까 당신이 꿈꾸던 우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세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게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옆집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 옆집에 우리들도 있다. 약간 연대하는 마음을 조금 담은 것 같아요. 바로 가까이에 그 세계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뜻도 있고. 약간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의 옆집이랑 약간 아득하고 멀게 느껴지는 느낌의 우주의 합성어. 네. 근데 사실 요새는 옆집 이웃집이랑 그렇게 가까이 안 지내거든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진짜 우주가 있어도 모르죠. 그럼 그 옆집 우주 아까 결성할 때 그냥 극단 이름 짓는데 뭐 한 3분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극단 단원이시기도 한 그 동료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앞에 하셨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대부분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들이고요. 만났던 분들이고 또 학교는 다르지만 동아리 출신의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약간 모임분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그들이 약간 옆집 우주를 만들면서 뭐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었나요? 네,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나프티 할 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거든요. 이런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지지를 하고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랑 만나서 그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한 분이 그때 오셨고 그분이 지금 작가님이시고 그분이랑 하면서 요런 페미니즘 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 공연을 본 후배 또 그 공연을 본 후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불어나서 5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염지 선배다. 그쵸? 네.
염지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다 염지라고 부르지만 수평적이 되었다. 원래 선배였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염지님은 지금 연출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처음부터 어떤 연출에 대한 특별한 욕심이 있으셔서 이 포지션을 고집해 오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게 연극을 동아리부터 이제 활동을 해 오시면서 네. 다른 어떤 업무 분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역할들이 많잖아요. 배우도 있고, 스텝도 극작도 있고, 뭐 음악 감독 이런 쪽도 있고, 되게 분야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뭔가 연출 쪽에 일을 고집하고 계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은밀하게 다른 쪽도 지금 욕심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동아리에 들어가면 사실 처음에 다 배우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연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배우를 많이 했어요. 대학생 때는. 동아리에서 많이 하다가 배우 때 날리셨다는 얘기를 어떻게 날리셨다는 좀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기가 좀 있으셨던 것인가요? 아니 완전 연기파 배우로 정말? 날렸다는 그런 소문을 저 들었어요. 근데 왜 배우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연출로 방향을 트신 거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진짜 민망한데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연출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너무 민망하지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연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거짓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근데 그렇게 뭔가 강조하실수록 거짓같이 들리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안에서 그나마 잘한다 정도였지 연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사를 할 때 제가 사투리를 안 썼고 대사를 하면 일단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서울 사람이 들으면은 반박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사투리에 대한 어떤 막 힘든 부분은 없는 배우였고 제가 그리고 또 쪼도 크게 없었어요. 쪼도 크게 없었고 굉장히 목소리도 작고 내성적이고 아주 유약한 배우인데 제가 용기를 내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봐서 주변에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지한 건 잘했어요. 왜? 제가 평소에도 좀 진지하기 때문에 진지한 톤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뭐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극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근데 사실 그 안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 끼 많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뭐 저는 연기를 못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연기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그보다 더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연기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더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막 도서관에서 연기책을 다 빌려가지고 보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했을 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한 작품 준비할 때 10-10을 했거든요. 방학이 되면 정기 공연을 준비하면서 10-10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막 목에서 피 나오고 발성 연습하면서 목에서 피 나오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그 연습을 하던 어느 연습을 마치고 너무 늦게 마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목소리 왜 그렇게 크냐고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뿌듯한 거야. 그래서 돌아가서 막 언니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뭐 아무튼 몸도 그때 막 체조 이런 것도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학년이 차면은 그 약간 선배가 되니까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연출을 하든지 무대 감독을 하든지 이런 연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 제가 연출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선배들도 막 이제 육성이죠. 후배 육성의 명목으로 막 이제 염지 연출 한번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필 받았고 그때 남아있는 제 또래 제 기수의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연출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우 할 때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사실 저는 연출이라는 게 어떤 걸 하는 건지도 잘 모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네. 같긴 해요. 영화나 연극의 연출이 무슨 네. 일을 하는지에 뭐 대해서. 영화 감독도 사실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긴 해. 맞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로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 약간 대학 학사, 석사, 박사 되어 가면서 막 그런 짤 있잖아요. 학사 때는 내가 막 다 아는 것 같았다가 석사 되면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박사 되면 사실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처럼 뭐를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연습을 보죠. 일단은 연습을 보고 다른 연출님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최초의 관객이 되어서 이 장면이 지금 맞는지 우리가 목표한 데 가고 있는 데에 정서에 들어맞는지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피드백하고 장면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대나 음향, 스텝적인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연출이. 그 결정을 좋아하시나요? 정말 싫어요. 정말 힘든데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연출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재밌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그 재밌음을 느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거는 저는 연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최초의 관객이 되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그런 건가요? 그리고 장면이 재밌는데 사실 내가 연출이니까 내가 재밌게끔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봐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배우들이 막 끼를 발산하고 막 찰나에 이런 막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거를 봐도 재밌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출이더라고요. 관객은 한 번 보고 가잖아요. 그거 또 보려면 돈 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공짜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볼 수 있어. 그 연습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공연이 끝나면 되게 아쉬우시겠다. 연습 이제 안 하니까. 근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제 고민하고 하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네. 그죠. 이제 결정의 지옥에서 해방되는 해방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염주님은 실제로 이제 연극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실 때 어떤 연출이신지 이 연출에도 여러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제왕적으로 다 자기가 정한 대로 딱딱딱 다 해야 되는 리더십 오지는 연출님. 그러니까 독재자 스타일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약간 그 결정장애 연출님. 그래서 민주적으로 거수 투표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연출, 나쁜 연출. 그 중에 어떤 연출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은지 뭐 주변의 평가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게요. 말씀하신 제왕적 연출 있잖아요. 연출이 가장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배우들과 창작진들은 거기에 이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덕션 자체를 이끌고 하면서 생기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잘 누리는 게 좋은 연출이라고 지금껏 여겨져 왔거든요. 제 동아리 때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조금 연극계에서 그런 식으로들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 네네. 그래서 연출이 극단의 보통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제왕적 연출 스타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왕적 연출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막 술자리에서 이런 쇼맨십도 좀 해야 되고 리더로서 막 그런 약간 마초적으로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좋은 연출이라고 이제 봐왔고 배워왔는데 저는 성질 자체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어서 그게 좀 힘들었고 그러던 찰나에 미투가 터지면서 이 제왕적 연출의 문제점이 다 까발려진 거죠. 제왕적이자 가부장적이자 그게 어떤 폭력을 낳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면서 연극계 안에서 그러지 말자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안전한 창작 환경 만들기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뒤에 연출들이
난 어떤 연출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지 않은 연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을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염지 연출님은 시대를 타고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부산에서 페미니즘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그 페미니즘 리부트, 미투 운동이랑 겹치면서 엄청 약간 탄탄대로를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부산에서 청년 연극을 하면서 뭐 주목받는 신예로서. 약간 맞는 것도 같은 게, 이 연출이 스타일이 좀 다 다른데 작연출을 같이 하시는 뭐 연출님들도 있고 연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엄청 많이 개입하는 연출, 좀 보면서 소극적으로 이제 최소한만 개입하신 연출님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기획을 하는 연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딱 연출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 전체를 보면은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결정부터 어떤 작품을 할 건지, 그다음에 배우들 섭외, 그다음에 대관, 그다음 스텝 미팅, 스텝 조율, 막 이런 수많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과정. 업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장면 연출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고 다른 것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거를 좀 더 잘하는 연출인 것 같아서 올라운더 속상한 거잖아. 네. 아니 다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음. 돈을 잘 따오는 연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극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챙기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연출, 말 그대로의 연출을 하는 행위보다는 기획이나 약간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는 그런 뭐 서류 느낌. 쓰고 정산하고 사무실 행정 뭐 이런 거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업무를 할 때는 일들이 막 어쨌든 내가 쳐낼 수가 있는데, 막상 연출을 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물론 모든 연출들님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조금 컴플렉스가 있고 그 역량을 지금은 많이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연출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자신이 잘하는 강점인 분야를 살려서 나름대로의 연출로서의 길을 찾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배우 때 어쨌든 인정도 받으시고 주목도 받으셨단 말이죠. 다시 뭔가 연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다른 기술적인 분야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으신지, 미련이 전혀 없으신지. 네, 배우는 미련이 없고요. 진짜로요?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늘 진짜 못됐지만 해야 되면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로 지금 뭐 배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이 정도 마음으로 있고요. 글은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전에 범좀비 할 때 짧게 쓰기는 했었는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장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 내가 진짜 딱 하고 싶은 대사,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써야 되더라고요. 근데 쓰는 노력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작품 만든다는 건. 작가님을 진짜 존경하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술은 할 때마다 재밌고, 제 본 롤이 아니라 늘 약간 사이드로 오퍼레이터 하거나 뭐 무대 만들 때 따라가서 돕고 이런 보조 역할을 늘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때마다 재밌고요. 사실 다른 얘기인데 무대 만드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정확히? 무대 미술이라고 하나요? 무대 제작? 네. 사실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어가지고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철물점집 딸이었거든요. 잠시만, 본인 장래 희망도 아니잖아. 철물점집을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철물점집 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왜요? 그 수많은 공구들을 둘러싸여 있는 우주.
아니 수많은 공구들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이 헤파이토스. 약간 신처럼 이걸 내가 다 다루고 있고 내가 이 사용법을 알고 있어. 그걸 장악하고 있는 게 너무 멋있고 거기에 대한 동경이 좀 있거든요. 약간 공구 연출? 근데 한번 무대 제작하러 다른 감독님의 제작소에 갔는데 진짜 창고가 큰데 완전 공구들이 벽에 쫙 다 걸려 있고 나사랑 목과 뭐 이런 드릴들이 종류별로 벽에 다 걸려 있고 합판들이 쫙 있고 있는데 너무 제가 꿈꾸던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갈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들을 그럼 다뤄서 네. 뭔가 무대를 만들어보고 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그 대학 때는 그랬어요. 대학 때는 진짜 직접 합판 자르고 뭐 못칠하고 드릴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늘 무대팀은 아니었어요. 약간 동아리 선배들이 허용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저는 늘 음향 의상 소품 쪽이었어요. 그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염진님이 연출한 작품에 대해서도 간간히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맨 처음 하신 연극이 코스모나프티. 네. 그리고 방금 잠깐 나온 연극이 밤좀비. 혹시 그 옆집 우주에서 한 그런 연극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네. 해드릴까요? 지금 몇 편 정도 옆집 우주 명의로 올리셨죠? 명의로 이런 이래서 이제 기록이 중요한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옆집 우주 결성하기 전에 처음 프로젝트 팀으로 했던 게 언니 저 달나라로 라는 20분짜리 짧은 연극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김용주, 홍옥임의 동반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두 여성이 나오는 연극이었고요. 이제 어떤 폐역이 되는 기차역에서 만난 두 여성이 이제 폐역을 앞두고 있는 기차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이 자리에서 같이 목숨을 잃은 두 여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홍옥인, 김용주 이야기를 하고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지 말고 끝까지 있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고요. 이건 그때 나는 연출이다라는 연출가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에서 컴퍼티션? 네, 컴피티션? 상을 주는 건 아니었어서 경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축제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5편 중에 한 편으로 나가게 돼서 만들었었고 그때 좀 이런 여성 퀴어 이야기를 가시화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 저 달나라로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1930년대 신문에 실린 그 편지 서간문이라고 하나요? 그걸 텍스트로 보여주기도 했고 또 입 맞추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마른이라는 작가님이 그때 여름창작 낭독 무대라고 내서 했던 낭독극이었는데 이것도 두 여성이 나와서 전대미문의 가뭄의 상황에 집에 갇혀있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 마른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극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극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를 사실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극단에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끼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자. 뭐 그게 공부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영화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떤 책이 그 좀비 칵테일 러브인가? 조예은 작가님 쓰신 짧은 단편집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우리 극단 만들었는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좀비를 주제로 각자 대본을 써가지고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책이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좀비를 주제로 각자 작품을 써와서 각자 연출하고 3편의 연극을 뭐라 해야 돼?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옴니버스. 연출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 작품을 써서 연출을 한 건가요? 극단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단원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4명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이 연출을 각자 자기 거를 맡아가지고 해서 3편의 연극을 하나로 올리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저 그때 김염지 연출님 배우로 출연하신 거 봤어요. 네, 저도 다른 연출님 작품의 배우로 출연을 했어요. 굉장히 좀 행복해 보이던데. 연출을 제일 좋아하는 거 맞으세요? 배우로서 가장 행복하신 거 아닌가 하는 또 논란이. 힘들긴 힘들었거든요. 연습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리고 막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무대에서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안 할 거니까 좀 은퇴적이에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움직임도 막 있고 이랬었는데 제 움직임으로 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사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러워서 대사 없이 움직임으로 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김염지 연출님이 연출한 작품 그 제목이 뭐였죠? 좀비 키스유. 네, 좀비 키스유, 좀키유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어쨌든 부치로 보이는 배우 한 명과 너무나도 팸으로 보이는 부치 이분법적으로 네. 확실한 어떤 부치팸 캐릭터들이 두 배우가 아포칼립스의 시대에 등장해서 정말 총으로 사람들을 무찌르고 적들을 무찌르고 차를 타고 도망가는 약간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 물어보실 것 같은데 한번 하고 싶은 작품? 네. 해보고 싶은 작품이 질문에 있었잖아요. 그 순서랑 상관없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찐 느와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심각한 느와르. 네. 영웅 본색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진짜 멋있게 죽이고 죽임당하고. 네. 약간 타짠데 여자들만 나오는. 약간 무자비하게. 약간 데모. 대부 아니고 대부 말고 데모. 좋다. 갓마더. 그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대됩니다. 좋아요. 약간 그러면 그 밤좀비에서 연출하셨던 거 좀비 키스유?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총격신이나 이런 게 나온 부분이 그런 자신의 희망을 반영한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느와르를 하고 싶다. 느와르를 하고 싶다. 그때는 느와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일단 대본을 겨우 썼어. 그때 되게 썼어요. 제가 겨우 썼는데 일단 저는 이 대본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좀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극적인 거 막 총 쏘고 도망가고 키스 갈기고 그런 거 서로 갈기고 편지 읽고 막 레즈비언 특 그런 거를 이제 제 취향을 다 때려박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김염지 연출님이 편지를 또 그렇게 잘 쓴다고. 그게 왜 약간 그 무슨 감독도 편지를 엄청 잘 쓴다 그러잖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출도 편지를 잘 써야 할 수 있나 봐요. 편지 저 구구절절하게 잘 씁니다. 진짜 구질구질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감정 묘사를 많이 잘 하신다는 거죠? 편지를 그렇게 받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바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써서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데 옛날에 알바했던 곳의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내가 편지를 왜 썼지? 월급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알바처의 사장님에게. 네네. 감사한 게 있었나 보네요. 좀 재밌는 알바 회사긴 했는데 좀 특이한 회사긴 했는데 뭐 어쩌다가 그때 사장님이 또 저를 잘 알아봐 주셨어요. 저의 재능과 너는 정말 일을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야. 나이도 어린데 뭐 이렇게 해서 좋아가지고 편지를 썼었는데 사장님이 그때 네 애인은 좋겠다 이렇게 이런 편지 받으면 뭐지? 플러팅인가?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사장님이긴 해요. 뒤에서 알게 됐지만 점점 뭔가 심연을 파헤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끊어야 네네네.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작품 얘기하세요. 그렇게 밤좀비를 하고 나서 밤좀비 하고 나서 이 밤좀비가 페미니즘 연극제 서울에 또 한번 올라갔다고요. 그 과정에서 갈림길의 선여자를 그때 2022년도에 쇼케이스를 해서 그때 쇼케이스를 하고 나면 글로잉 아티스트라는 걸 선정시켜 주거든요. 한 팀에게. 그게 선정이 되면 다음 해에 전막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초청이 돼가지고. 세계 공연 예술 축제. 네네.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에 글로잉 아티스트의 작품을 내서 선정이 돼서 그 다음 해에 전막 공연을 한 게 2023년도였고요. 그리고 그걸 재공연한 게 올해의 2024년도 시민회관 공연.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달콤한 쪽으로라는 낭독 공연이랑 그리고 전시하는데 영도에서 전시 결합형 공연도 했었어요. 퍼포먼스처럼. 이때 그 피아크 네. 아시죠? 거기서 영도 지치연구소라고 그때 영도 문화도시에서 하는 뭐 이렇게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했던 어떤 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전시 형태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옆집 우주가 짧은 퍼포먼스 공연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역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또 그런 작품을 했었으니까 짧게 한 15분 정도 관객 참여형으로 했었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결성이 그럼 2021년 지금까지 그러면 만 3년이 채 안 된 극단인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죠, 네. 그죠. 이제 3년 차인 네네. 극단인데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오. 말하고 보니까 그런 것 네네네. 같아요. 쭉 나열해 보니까 그래도 계속 뭔가 끊임없이 뭔가 계속 시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방 특히 그리고 부산이잖아요. 네. 이 쌍도에서 여성 퀴어 어쩌고 페미니즘 연극을 한다는 거가 네. 사실 이거를 그 공연마다 기획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이것을 어쨌든 대중에게 보여주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되게 좀 그런 고민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지방이란 것 자체도 힘들고 여성 퀴어 이쪽도 힘들고 근데 이게 믹스되면은 지방에서 여성 퀴어 관련 예술을 한다는 거가 한 거의 뭐 제곱배? 세제곱배로 더 힘든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그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힘든 점도 있으실 거고 또 하면서 또 남달리 느끼는 보람도 있으실 건데 이런 작업을 쭉 해오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힘든 점 전에 고민이 됐던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퀴어 페미니즘 어쩌고 연극을 하면서 네. 라는 워딩을 우리 스스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 홍보 돌리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페미니즘 연극이라고 할래? 연극이라고 할래? 이런 것도 우리 안에서도 좀 고민을 했었고 왜냐하면 달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니까 부산에서 우리는 그리고 오는 관객층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다를 수도 있어요. 많은 공연 예술을 이미 여성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작품 그리고 극단인데 또 그거를 전면으로 내세우면 뭔가 스스로 관객층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객층이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되게 우리가 제한하는 느낌? 네. 뭔가 한계에 갇히는 느낌이 동시에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럼 지금 좀 어떻게 정리가 돼서 홍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사실 소개하거나 할 때 이제는 페미니즘 연극제 나갔고 세계 여성 공연 예술 축제 나갔고 활동으로. 갈림길에 선 여자 했고 그랬어가지고 굳이 페미니즘 연극합니다 페미니스트 분들 보러 와주세요라고 안 해도 좀 그런 쪽으로 관객들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관객층이. 그리고 제가 갈림길의 선여자에 대한 소개 문구를 쓸 때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시민회관의 웹자보에 걸리는 거였어가지고 지역에서 연극을 하는 뭐 페미니즘 극단 옆집 우주라고 할지 극단 옆집 우주라고 할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쓰기는 썼어요. 그 워딩을 썼고 그리고 그게 사실 극 안에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 이
이 페미니즘을 붙이면은 어쩔 수 없이 아마추어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한 번은 저희가 뭐 어떤 사업 때문에 PT까지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연극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우리 앞으로 할 겁니다라고 했더니 심사위원분이 그럼 연극인이에요? 활동가예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건 예술 지원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 연극을 한다고 하면 활동가들처럼 보이겠고 근데 활동가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예술인으로 안 보는 거가 이제 어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또 캐스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처음 그 일을 겪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싫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연극을 하고 예술을 하면서 운동이 아닐 수가 있나? 사실 모든 연극이나 예술이 그저 완전 무결하게 그냥 예술만 할 수 있나? 순수 예술? 뭐 이런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오히려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맞아요. 저도 그냥 관객일 뿐이지만 엄청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작품을 봤을 때 불쾌한 것 같아요. 아, 기만하는 느낌이다 이건. 약간 이 사람은 줏대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거를 왜 봐야 하지? 이런 맞아요. 생각도 있어요. 차라리 뭔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나도 뭔가 비평하고 반박하고 이런 게 좀 더 자유롭고 예술적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너무 고민스럽고 나는 고뇌하고 있어. 끝 이렇게 하면 고뇌에서 멈춰버리는. 내가 네 일기장 보려고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를지라도 뭔가 그걸 만든 사람 또는 만든 사람들의 의견이 드러났으면 좋겠는. 그렇죠. 그 메시지를 어쨌든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제가 약간 지침으로 삼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셀린 시아마 영화 감독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이지 않은 영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거 자체가 정치적 진술이다.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는 정치적이라는 거죠. 근데 안 정치적인데 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파 어떤 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인 거죠. 정치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거는 사실 이제 힘든 점이랑 연결이 되는데 부산에서 여성 어쩌구를 내세운 연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동료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료를 더 만나기가. 근데 이거는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엄청 많잖아요. 옆집 우주도 그렇고 정체성이 많아요. 여성 연극을 하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연극 하고 싶다 하지만 그 안에 사실 사람들도 다 다양하고 그리고 전공자도 아니고 여자들만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극단 밑에 들어가서 해본 경험도 적고 우리들끼리 하고 있는 이 여러 맥락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연극을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근데 정확하진 않아. 근데 미묘하게 어떤 순간에 배제된다거나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내가 여자여서인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약간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다른 연극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연극을 이제 동료 예술인들로부터 엄청 지지받거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축제에 나가서 같이 무대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소통을 한다거나 네 어떤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점도 부산 연극판에서 하는 뭐 축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 좋다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이 엄청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이 간극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 그러면 것 오히려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서 좋은 평가나 지지를 받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또 그런 네. 또 복잡함이 있네요. 그 사실 복잡함이 어떤 있죠. 페미니즘 연극이라는 특성상 지지를 그냥 시부지게 받으면 오히려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약간 혁명적으로 네. 여자들이 와 다 너무 이거 너무 좋은 연극 이렇게 해서 아닌 사람들이 이거 뭐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또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컴플렉스인 것 같은 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부산 연극인들부터 예술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연극이 아니고 페미니즘이자 연극으로서도 인정받은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야. 거기에 대한 뭐랄까 인정 욕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다고는 못하죠. 근데 사실 저는 부산에서 제 의지로 연극을 본 적이 없어요. 김염지 연출님이 이번에 퀴어 페미니즘 연극한다. 레즈비언 키스씬 나온다.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봤던 거지. 사실 연극 자체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다. 일반 대중의 감각은 좀 그런데 지금 맞아요. 염지 연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 일종의 비즈니스 업계 내에서의 어떤 뭔가 미적지근한 진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 기분 때문에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게 누가 보라고 올리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나 혼자 그렇죠. 이제 방구석에서 혼자 조물조물하고 자기 만족과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객이 있어야 성립하는 종류의 극예술이니까 그 부분 완전히 또 무시하고 마이웨이 하기는 또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보러 와서 다 악플이나 남기고. 아니요, 그 보러 오지 않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강점, 저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옆집 우주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지은님처럼 연극인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보통은 이제 연극인들끼리 서로 보러 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품앗이처럼. 일반 관객들도 많이 오지만 서로도 많이 보러 가는데 저희 연극은 거의 진짜 연극가 진짜 일반 관객. 순수 관객. 그러니까 기성 어떤 주류 연극에서는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어떤 관객들이 옆집 우주의 연극을 특별히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꽤 자랑할 만한 확실히. 일이자 또 고마운 일이고 저희가 부산 연극계에 그러니까 저희 연극 아니었으면 연극 안 볼 사람들이 옆집 우주 연극은 또 보러 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저희가 관객층을 개발했다. 부산 문화예술계 이바지 했다. 맞아. 네,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그 증거로서 지금 쥐어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시퀴즈 예술 산책으로 부산 연극인 초대석 연출가 김염집님을 모시고 연극에 관한 얘기, 연출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광고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내게 공감해줄 퀴어 친구들을 사귀고 싶나요? 퀴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진 않나요? 서울에만 있는 각종 퀴어 행사, 모임, 공간들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죠? 함께 힘을 모으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퀴어 문화협동조합 홍예당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홍예당은 현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퀴어와 엘라이를 위한 커뮤니티 서점, 소모임과 행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면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양한 서비스,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갈 힘이 생길 거예요. 퀴어 문화 협동조합 홍예당.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홍예당을 검색해 보세요.
네, 홍예당 임박한 모임 행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라톤 글쓰기,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퀴어 영화 오마카세와 시차 모임이 번갈아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마다 퀴어 코미디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자유독서 모임도 네, 홍예당의 대표 모임인데 저희가 한동안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깜빡해서 죄송하고요. 네, 자유독서 모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모임들이 있는데, 우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진행되는 별장, 별것들의 장편 소설 쓰기의 줄임말인 별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김비 작가님, 저희 홍예당 글쓰기 모임을 계속해서 지도해 오셨던 김비 작가님과 이번에는 장편 소설에 함께 도전해보는 그런 클래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완전 등단을 목표로. 네. 이게 1년짜리 클래스로 들었거든요. 네, 완전 정말 장기 프로젝트죠. 정말 진지하게 장편 소설 한 편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함께 1년을 함께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직 그 시작은 되지 않았고 이번 주 시작인가요? 네. 이번 주 시작이지만 뭐 도중 참여도 가능하죠, 이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도 문의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더 늦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월 세 번째 토요일 돌봄 공부 모임이 진행이 되고요. 돌봄 공부 모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모임인데 매월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입니다. 네, 홀수월에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읽고요. 짝수월에는 정해진 책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네 번째 토요일마다 일말의 퀴어 인물이 등장하거나 조금이라도 일말의 퀴어함이 있는 책을 함께 읽는 모임, 그리고 다가오는 27일에는 청년부에 미친 혜인이 이호진 작가님의 책을 읽고 같이 낭독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전히 수요일, 일요일 오후 3시, 8시 30분마다 서점이 운영이 되고요. 임시 휴무나 혹시 대관 때문에 영업시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문하시기 전에는 홍예당 인스타그램을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달도 아주 알차네요. 저희가 한 달을 쉬어서 더 뭔가 공지할 게 밀린 느낌이기도 하지만 네, 홍예당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시골집 키웠지 예술 산책 중이죠. 네. 오늘 근데 제법 예술인 산책 같아요. 완전 지금 오늘 진지한 예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방송답지 않게. 모신 게스트분 중에서 굉장히 손에 꼽는 전문가를 모신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전문가신 네. 부산 연극인 연출가 김현진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연극 그리고 연출에 대한 얘기를 전반부에 좀 진지하게 나눠봤는데 우리 또 쉬고 왔으니까 좀 가벼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얼마나 가벼우려고? 지금까지 좀 묵직한 예술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조금 이제 염진이 무거웠나요? 아니 진지했단 말이죠. 네. 진지했으니까 조금 이제 부담을 덜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염진님의 좀 개인적인 얘기들 좀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하루 루틴 이거 내가 적었나? 네. 그때 우리 얘기하다가 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좀 만만한 질문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 지금 연극만 딱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병행하시면서 연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루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하루 루틴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뭔가 전형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예술인들의 하루 루틴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예술인들은 뭐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저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앞두고 있어서 지금의 하루 루틴은 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짬짬이 월급 루팡으로 이제 연극이나 뭐 다른 것들 업무 컴퓨터로 봐야 되는 거 안에서 보고 이제 퇴근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연습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곧 퇴사를 하고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냈냐 하면 매일매일 다른데 낮에는 주로 오전에는 수업을 갔던 것 같아요. 수업을 하세요? 네. 수업을 가서 오후에 마치면 오후에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오후에는 다른 뭐 일을 할 것들 기획회의나 연구회의나 뭐 그런 사업들 할 거 있으면 오후에 주로 처리를 하고 저녁에 연습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그게 뭡니까? 지금 뭘 스위치온하네요? 유튜브에서 아주 핫한 박용호 교수님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식단 관리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네. 게 그 몸의 체질을 스위치 바꾸는 네. 가능합니까 그게? 하더라고요. 그게 3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3주 만에? 이 몸의 대사를 네. 지방 대사로 전환을 해서 다시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뀐다고. 거의 너무 사자 느낌이 나. 21일 만에. 그러면 그 식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뭘 드시고 살고 계신 거예요? 단백질을 엄청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프로틴 쉐이크 이런 걸 프로틴 드시는 거예요? 쉐이크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네. 운동은 그러면 뭐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수영 아니면 헬스 하고 있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예술인 산책. 진짜. 지금 딱 네. 공연이 끝나가지고 다시 저를 좀 돌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예술인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니 보통 예술인의 하루 루틴 이러면 뭔가 그냥 오전 내내 뭔가 영감이 떠올 때까지 기다린다. 약간 그런 대책 없는 느낌의 어떤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갓생 살고 계시네요. 뭔가 딱딱딱 정해진 그 하시는 일도 많으시니까 처리할 일도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뭘 처리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면 말씀하신 그 예술인 응당 예술인이라면 보내야 될 나태로운 시간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그거를 못 가질 때 좀 스스로 예술인 탈락.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거? 네, 내가 너무 바쁘고 막 일에 치여서 살면 나 예술인 맞나? 검열하는 거죠. 사실 아무도 뭐라 하진 않지만 스스로. 아니 근데 진짜로 예술인들은 산책하면서 영감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그러신가요? 산책. 저는 이동할 때 좀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농담이었는데 오늘 제목이 예술인 산책이어서 이렇게 설명해야 해서 실패했다. 네, 그렇게 이어지는 줄 또 몰라가지고 못 잘라주세요. 받아쳤네. 미안합니다.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지금 스위치온 식단 그거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고 지금 그 21일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28일 완성. 28일 완성이라고 28일 완성이면 지금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지금 오늘 9일째. 장난하세요? 채 열흘도 되지 않은 현재를 지금 공유해 주셨네요. 예술인 같다. 그 지금 열흘 정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확실히 개선되는 게 있는 것 같은가요? 네, 확실히 있어요. 뭐가 개선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요. 그리고 그 전에까지 제가 얼마나 먹는 걸로 몸을 괴롭혔는지를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사실 공연할 때 야식을 맨날 먹었거든요. 거의 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네, 느끼고 밤 10시 넘어서 오면은 뭔가를 먹었어요. 늘 먹고 12시까지 먹고 잠들고 뭐 그리고 또 공연 마치면은 술도 먹었었고 또 홍예당 행사 있으면 술 먹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건 술을 아예 못 먹거든요. 지금 금주도 동시에 진행되는 거네요? 금주 딱 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것만 먹고 밤에 그걸 안 먹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첫 3일은 단백질 쉐이크만 하루에 4번 먹으면서 3일을 보내야 되는데 진짜 끔찍하다. 사람들은 뭐 할만하다 이러는데
전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밤잠을 설쳤어요. 너무 배고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8시에 허겁지겁 오이 먹고 막 이랬는데 허겁지겁 먹는 게 오이요. 그러라고 만든 식단 아니었을 텐데 너무 배고파서 막 다른 거 오이, 파프리카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근데 확실히 그거를 견뎌내고 나니까 내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살 수 있구나. 이런 효능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한. 네. 그러면 저는 잘 들었고요. 네, 28일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방송 녹음 때나 이 염주님의 후속 소식을 정말 28일 만에 체질이 진짜로 개선이 됐는지 진짜 바뀌었는지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퀴어 마을 이장님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들으시는 분께도 이제 그 스위치온에 대한 영업이 확실히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런 뭔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롤모델?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렇게 될 것 같고. 평소에도 근데 그런 건강에 대한 어떤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온에 꽂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뭔가 특별한 다짐이 있거나 목표가 있거나 할 때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저속노화밥 약간 이런 사자 같은 다이어트 방법에 취약하시군요. 저속노화밥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겁니다. 요새 트위터에서 얼마나 핫한데 모르시나요? 전부 다 트위터 발인 게 굉장히 신뢰가 가네요. 그 평소에도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죠? 네네. 먹는 거 약간 대한 무병장수 이런 거에 관심이 중요하죠. 네, 건강하고 싶고. 그래서 저속노화밥은 근데 사실 잘 되진 않았어요. 저속노화밥을 진짜 열심히 지어 먹는데 밥은 저속노화밥으로 진짜 3분의 1 공기 이렇게 저녁 먹고 이제 야식으로 라면, 떡볶이. 그냥 밥만 저속 노화로 먹고 나머지에서 이제 가속 노화로 그래서 평속을 맞추는 정속 노화로 살았었는데 정속 노화. 근데 저속노화 밥이란 걸 제가 들어는 봤는데 그 내용을 까먹었는데 뭐 어떤 게 들어가는 밥이에요? 뭘 어떻게 짓는 밥이에요? 쌀밥이 아닌 거죠? 네, 백미가 아니고 그냥 백미 조금에 렌틸콩, 병아리콩, 현미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거의 콩이 더 많은. 그래서 밥을 딱 짓고 뚜껑을 열으면 갈색이에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색깔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데 좀 맛은 어때요? 그냥 저 건강하기 위해 먹는 건가요? 그냥 재수. 그러니까 반성하는 느낌으로 먹는 저는 건가요? 옛날에 백미를 왜 먹는지 몰랐거든요. 백미가 맛있지 않나요, 근데? 근데 이제 알았어요. 백미가 맛있다는 것을. 오히려 저속노화밥을 경험하고 나서 백미의 맛있음에 눈을 떴다. 왜 대접할 때 백미를 이렇게 쌓아주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전혀 아무튼 뭐 저는 여전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저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해지시기 바라고요. 그럼 건강 얘기를 지금 굉장히 장황하게 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건강 말고 요즘 들어서 좀 흥미를 갖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어떤 일이나 활동이 있으신지? 일이랑도 상관없고 활동이랑도 상관없어도 되나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며칠 전부터 제가 이만갑 아세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탈북민들 나오는 그 패널쇼 TV조선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엄청 활동적인 거 아니에요? 이만갑을 애청하고 계신가요? 지하다님 어떻게 하세요? 채널 돌리다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채널 A에서 하는 거 아니야? 네, TV조선인지 채널 A인지 아무튼 종편에서 하는 건데 뭐 그 채널에서 하는 거를 평소에 잘 안 보잖아요.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탈북민들 나와서 하는 내용인데 뭐 선전용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안 봤는데 며칠 전에 알고리즘으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루 종일 진짜 지금 요 며칠 그 휴무랑 주말이었는데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이만갑을 유튜브로 계속 보고 북한에 대해서 네. 근데 좀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상한데 평소에 전혀 관심 없던 맞아. 분야인데 네. 어떤 네. 것을 계기로 이상할 정도로 빠져버리는 어떤 네. 시기가 있는데 진짜. 그리고 이게 약간 연극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게. 게 약간 삶의 플롯이잖아요. 맞아. 네. 너무 다양하잖아요. 완전 새로운 삶이잖아 또. 맞아요. 탈북민들이 올 때 어떻게 오는지 경로도 진짜 다양한 거 아세요? 육로로 올 수도 있고요. 바다로 올 수도 있고 하늘로 올 수도 있어요. 하늘로는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오거나 아니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만갑에 출연하신 분들은 네. 공군 비행사이신 거예요. 아. 그래서 훈련 중에 탈주하신 거예요? 네. 와. 훈련을 빌미로 이제 비행기를 띄웠다가 경로를 갑자기 틀어서 대박. 남한으로 넘어오는 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완전 영화다. 바다를 그냥 생으로 수영으로 헤엄쳐서 오신 분도 서해 있고 바다 이런 데 그냥 네, 이렇게. 네, 네. 오. 뭐 이렇게 두만강 넘어서 중국으로 통해서 돌아온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그 군인들은 그 바로 판문점에서 바로 달려가지고 맞아. 넘어오신 분들 계시고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그냥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네. 그래서 그때 총을 엄청 맞아, 많이 맞아. 받으셨는데 이국종 교수님이 아. 바로 수술 들어가셔가지고 우와. 기억납니다. 네. 진짜 웃기다. 아니 근데 네. 그걸 듣고 있으면은 네. 진짜 삶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몸으로 진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남한으로 와야 된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던지 내던지던지 그 서사가 너무 살아있고 생생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로서 소비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TV에서 방 안에서 좀 그런 어떤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말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전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탈북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식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거 연계해서 또 탈북 청소년들 그룹홈 하시는 분 유튜브도 보게 되고 지금 뭔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만갑에서. 북한 근황 같은 것도 또 듣게 되고 요즘 또 뭐 뉴스에도 사실 오물풍선이나 네 맞아요. 그 내부 정세 관련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네. 무궁무진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진짜 많습니다. 콘텐츠가. 시작은 그거였다. 시작은 며칠 전에 그 쿠바 대사관에 계시던 외교관 리일규 대사님께서 이름을 다 외우시네. 이름 신동이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망명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 증언으로는 지금 고위급 외국 그 대사관에 있는 고위급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이만갑으로. 뭐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굉장히 새롭고 정말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네요. 네. 혹시 다음 연극 주제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도 28일 뒤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체질 개선 건지. 이후에 아니 계속- 이거는 네. 이제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고 있고 음. 공부하는 차원 맞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다 보면 네, 사- 공부가 됩니다. 살아있는 죽기 살기의 어떤 스토리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옛날 연탄길 느낌일 것 같은데? 연탄길? 연탄길이라는 책 모르세요? 그것도 약간 우리 어렸을 때 국제시장 그 시절에 되게 먹고 살기 어려운 가족 애를 그린 느낌인데 이거의 약간 21세기 버전. 이건 지금 현실 그러니까 되게 동시간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이니까 네, 뭐 더 북한 흥미롭게.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면 네. 그런 이야기도 네. 끼어 있죠.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탈북민들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딱 마주쳤을 때, 뭐랄까, 우리도 뭐 퀴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런 존재로 탈북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만났을 때도 이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소수자 의제로 또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버리네요. 그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을 때는 한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말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연극이랑 너무 아니 어차피 연극이랑 네. 상관없는 걸 여쭤본 거기 때문에 아니면 연극이랑 상관 있어질 수도 그렇죠. 있죠. 이 차기작이 뭐 이제 탈북 여성의 탈북 퀴어 여성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야기의 진행 방향이 약간 그 탈북민 썰이랑 비슷한 구조로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던가.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재밌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흥미로운 부분 북한 정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지금 김정은 옆에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맞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김여정 그리고 그 딸도 데리고 김주혜. 다녀요. 김주혜. 맞아요. 지금 세습 될 거라고 후계자로 김주혜가 있고 리설주 그다음에 또 외교부도 여자 장관이거든요. 장관이라고 하진 않지만 북한에서 아무튼 그런 페미니즘적으로 흥미롭다. 북한 정권을 또 보고 계시다. 그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보다 흥미로운 보니까. 구석이긴 하네요. 북한 전문가를 모셨나? 네, 오늘 조금 저희가 조금 TV 조선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흥미롭긴 하고, 저도 가끔 채널 돌릴 때 걸려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멈춰서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약간 옛날에 미수다 느낌? 맞아요. 미수다 아세요? 미디어들 맞아요. 미수다? 네. 외국인 여성들 모아놓고 이제 각자의 패널처럼 앉아가지고 각자의 얘기를 듣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킹. 진짜 남남북녀라고 북한 여자들이 진짜 예뻐요. 갑자기. 그래서 미수다도 미녀들의 수다였잖아요. 근데 네. 그 이 북한 방송도 약간 미녀 북한 여자들의 수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정말 뭔가 직업도 다양하시고 맞아. 완전 서민부터 엄청 당에서 한전 하셨던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각자의 어떤 각자가 겪었던 북한 모습 이런 거 나오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약간 여군 출신도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군부대 강철 부대 여자편 한다고 하잖아요. 북한 쪽도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통일되면 진짜 생길 수도 있겠다. 사이렌이나 강철부대 같은데 북한 특수공작부대 뭐 이렇게 해서 한 팀 나오고 진짜 셀 것 같다.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다를 것 같아. 완전히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아. 통일에 대한 염원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좀 연극 얘기 좀 하자. 다시. 네. 그러면 지금 연극 준비하시던 연극 끝내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신데 평소에 남의 연극을 많이 보기도 하시나요? 부산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는 공연이나 이런 거 찾아보러 다니시는지. 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주로 보면은 서울에서 보고 싶은 연극은 거의 서울에 올라가서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좀 최근에 보신 것들 중에 이 연극은 진짜 굉장했다 싶었던 그런 작품이 있으면은 소개 하나 해주세요.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올라가서 봤던 3월달이었다.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들어봤어요. 진짜요? 들어만 봤어요. 보진 못하고. 어디서 들으셨어요? 트위터. 그 이반지아 님도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멘트를 제목이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코멘트를 이것도 결단코 결국 사랑 이야기였다 이렇게 적으셨던 걸로 기억함. 그건 어떻게 좋아하셨어요? 그거는 그 두 퀴어 여성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두 여성이 거의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됐는데 화성으로 이주를 하는 그 플랫폼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19살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부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이 고등학생 때 만나가지고 서로 음악을 나눠 듣고 고백하고 커밍아웃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불수리 받은 그 증명서를 신혼집에 붙여놓고 그다음에 중년이 되면은 아이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했다가 이혼했다가 막 아무튼 그 두 여성의 삶의 100년 가까운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왜 사랑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불술이 돼서 그런가?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이반지아님이 말씀하셨던 걸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약간 반어법적인 네. 걸로. 아니요, 왜 그 미술 작품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단가?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거기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졸라 그려놓고 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글로 적어놓은 거. 그런 느낌? 지하다님 비평적으로 가셔야겠는데? 고작 이걸로요? 근데 저도 이제 후기 올라오는 거에 호평이 워낙 많아갔어가지고 저도 평소에 뭐 연극을 즐겨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이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연극 공연 특성상 그렇게 길게 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데 다음에 재연이 있으면 언젠가 네.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네. 그걸 보고 나면 좀 삶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가 퀴어들의 미래의 삶의 레퍼런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어떤 운동적인 부분들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청소년 시기에 천착돼 있거나 맞아. 근데 낙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래서 약간 SF랑 일상적인 거랑 운동적인 거랑 사랑과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어서 완전 여성 만족. 좋았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또 SF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네요.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화성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옆집 우주 염지님을 만족시켰다. 앞으로는 이제 뭐 하고 사실 건가요? 이제 북한 얘기도 했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체질도 개선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실상을 알게 되신 염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뭐 지금 혹시 옆집 우주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차기작이나 활동 같은 게 있나요? 이후에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라서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9월 달에 영도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결합형 공연처럼 자그맣게 어떤 퍼포먼스 겸 작은 공연을 하나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험우주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우와. 이게 뭐냐면 부산에 저희가 있을 때 다른 동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형식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양한 연극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계신 창작자분들 그리고 특히 옆집 우주처럼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연극을 만드는 창작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워크숍을 하고 3차례 할 거거든요. 3번 하고 마지막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옆집 우주 4명이서 워크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야기로 각자 초단편 연극을 만들어서 쇼케이스를 하는 것까지 겨울에 목표하고 있습니다. 우와. 약간 기획자로서의 염지님이 좀 돋보이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것을 기획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 이후에 하시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소식들 뭔가 확정되는 일정이나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워크숍은 열려 있거든요. 옆집 우주 말고도 들으실 수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인극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하시는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스탠드업 코미디 관심 있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구미가 싹 당기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식은 그 옆집 우주 인스타그램에 내용이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올라올 예정인가요?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마 8월쯤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희 방송이 약간 좀 선제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떤 플랫폼이 되었네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가능하면 같이 참여해보고도 싶네요. 관객으로 참여하든. 저는 좀 염지님의 개인적인 어떤 꿈 그 연극인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꿈. 아니요, 연극인으로서든 방금은 약간 옆집 우주의 차기작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런 느낌이었다면 염지님이 원하는 세상? 좀 더 멀리 보자면 염지님이 그 원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철학 방송 되어가는데
원하는 거요? 네. 바라는 삶. 바라는 삶. 네. 몇십 년 뒤에 멀리. 뭐 그냥 막 그런 뭐 기한이 없더라도 막연하게라도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저는 부산에서 계속 있고 싶고요. 뭐 다른데 공연을 가는 건 좋아요. 공연을 하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해외도 가면 좋겠지만 사는 곳은 어쨌든 부산이고 싶고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고 뭐 가끔 공연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놀고 홍례당에서 사람들 만나고 뒤풀이하고 밤새 술 마시고 놀고 가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덜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힘드세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 미숙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뭐 쉽지 않고 연극 연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조금 쉬워지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쉽게 살고 싶다. 이렇게 포장해드리는 게 저희 지은님의 또 쉽게 장점이기 가자. 때문에요. 네. 좋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약간 좌우명으로 삼아도 간지나는 말일 것 같아요. 쉽게 가자. 쉽게 가자. 근데 또 막 엄청 애써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진짜 건강하다. 진짜 이 어떤 균형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역시 갓생사는 진짜 영주님 건강한 예술인. 같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연극 관련한 업계 얘기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북한부터 진짜 북한까지 상상도 못한 북한 얘기까지 정말 멀리 간다. 풍부한 얘기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 시골지키였지 원래 광고만 이렇게 주셨던 저희 시골지키였지에 이렇게 직접 출연해 보시니 어떠셨는지 소감과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또 연극 얘기를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실 연극 얘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시간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옆집 우주 분들이랑은 뭐 몇 방 며칠 하셔도 저희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좀 이미 살짝 지쳤거든요. 저희 조금 잠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지금부터 하시는 건 조금 좀 그래서 어쨌든 힘드셨을 텐데 아니 즐거웠습니다. 뭐 염진님이 행복하셨다면 잘 들어주시고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 한 이야기 말고도 계속 해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진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이 질문거리 정리하고 할 때 생각 못했던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다채롭게 즐거운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교양 방송. 진짜 교양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말수가 적었던 교양에 좀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진님 행복한. 아니요.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뭘 죄송해하시길래. 왜? 예? 제가 또 인프피였거든요. 그래서 였어요? 왜 지금은 아니시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또 오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할. 말씀 많이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네. 오늘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들고 와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댓글 읽을 거니까 뭐 요거 좀 쌓인 게 있을 거거든요. 같이 읽고 마무리 하시죠. 그간 코멘트가 제법 쌓였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 좀 길지만 어쨌든 모두 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뿌야미님께서 66회 사연방송 여자사랑 경진대회 편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읗히읗. BL 마니아 짱녀는 너무너무나 해녀였어서 못생기고 성격 나쁜 남친이 있었어요. 축구선수 팬픽은 기땡용과 이땡용이었는데 투용이었군요. 네. 네.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저도. 네, 본의 아니게 궁금증을 자아냈네요. 지은님의 날카로운 통찰. 짱녀는 핑계고 팬픽 쓰고 싶었던 거 아니냐에 빵 터졌네요. 들켰어요. 네, 제가 또 약간 신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또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 같네요. 이번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로 댓글 더 남겨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책 당첨까지 됐네요. 제가 행복해짐으로써 여자의 행복이 늘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메타인지. 진짜. 네. 그리고 매주 듣는 건 좋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래오래 하려면 휴식이 필요하죠. 편한 마음으로 쉬엄쉬엄 해주세요. 푹 쉬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덕분에 편하네요. 네. 이미 약간 편한 마음이었는데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저희가 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님. 네, 그리고 세나라님의 댓글 역시 사연방송 여자사랑 경진대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사연 쓸까 하다가 에잇 나 정도는 비빌 것도 아니겠지 하고 말았는데 제 여자사랑이 어디서 빠지지 않는 수준임을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에 크크크. 네. 이런 부분이 바로 여자스러운 겁니다. 네, 그렇죠. 이미 늦었죠. 네. 이런 사랑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는 확실히 드러내야 알아준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사람한테 플러팅할 때 하는 일, 예쁘게 입기, 그날 씻기, 향수 뿌리기, 웃어주기, 말 듣고 웃어주기 이런 거. 진짜 그런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제 내면에는 굉장한 심연을 품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톨의 담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휴식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얼른 돌아오시길 바라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 띄엄띄엄 해주셔도 괜찮으니 떠나지만 마세요. 흑흑. 네. 이 댓글이 사실 어떤 에피소드에 달아주신 게 아니고 진짜 시골집 키워지 전체 댓글에 그냥 방송 댓글로 그냥 남겨주셔서 약간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네.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떠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 이게 시부지기에 안 사라지겠습니다. 네네. 그 정도는 우리가 또 부치니까 부치로서 책임을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사랑 경진대회에 계속해서 댓글이 더 남아 있는데요. 내 프로필에 있는 진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제 학창 시절 친구는 WWE에서 주로 활동하던 미국 프로레슬러 트리플 H와 숀 마이클스 팬픽이라 영어를 잘했어서 축구선수 팬픽이 많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와, 진짜 저는 처음 듣는 분야네요. 진짜 오랜만에 저는 듣네요. WWE의 트리플 H와 숀 마이클스 약간 재세대인 것 같은데 그때 요 분들이 굉장히 활약했기 때문에 트리플 H와 숀 커플링은 국내 팬픽이 드물어서 그렇지 아예 없진 않았고 미국에서는 팬픽 개 많은 운동선수 알페스 수장급 커플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네, 이 프로레슬링의 세계도 굉장히 이런 분야들이 다양합니다. 저는 빅토리아랑 리타 좋아하기에 바빠서 남자 레슬러 팬픽은 영 흥미 없었어요. 요 또 여성 레슬러들입니다. 동명이인이 많으니 WWE 빅토리아로 검색하세요. 굉장히 친절하시다. 아니 뭐 여기서 본격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네. 등장음악이 타투의 All the Things She Said 였던 개멋진 언니입니다. 살면서 이보다 아름다운 여성분 본 적 없어요. 빅토리아 최고 리타 짱짱짱. 두 분 잘 쉬다가 꼭 돌아오시기를. WWE 리타도 한번 검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되게 많으시니까. 우리 쉬시다가 돌아오시기를 약간 이 부분을 진짜 반찬처럼 넣어 놓으시고 메인 디시는 WWE의 이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달라라고 해 주셨고요. 댓글이 길어진 김에 적어보자면 댓글이 길어진 김에 적어보자면 저는 하루프로에서 베리즈코버랑 큐트 보노를 잠깐 좋아했어서 2008년에 베리즈코버 내한 팬미팅 겸 악수회랑 상암에서 했던 공연도 갔었어요. 유리나가 저에게 너무나 친절했어요.
사실은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라고 좀 네. 객관화가 잘 된 어떤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야 객관화. 네, 베리즈코보, 큐트, 보노 굉장히 또 나츠카시한 그런 이름들이고요. 네. 2008년에 또 이런 행사까지 뛰실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뭐 지아나님이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베리즈코보, 큐트, 보노 쪽은 아니고 하루프로의 근본이 모닝구만 팔았기 때문에 네.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아무튼 네. 같이 힘든 길 걸어오신 분으로서 인정하는 아, 네네. 수준. 리스펙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랬더니 또 이제 밑에 쌍절곤 007님께서 이 댓글을 놓치지 않고 또 대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베리즈코보 큐트 나츠카시 하네요 라고 저랑 똑같은 말을 나츠카시가 뭐예요? 뭐 약간 과거를 회상할 때 그립다 아련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미쳤다. 네. 로타라. 그 밑에 이제 또 내 프로필에 있는 진면님께서 대댓글을 또 다셨는데 이것도 무슨 로타라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언급된 보노의 어떤 노래입니다. 이게 캐릭 체인지인가? 아무튼 애니메이션 오프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 그래서 미친 맥락들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난 이때 그래도 열심히 함께 따라다녔으니까요. 이제 인터넷으로. 미친, 그래서 네. 나름 이제 보노 노래 중에 흥한 노래인데 요렇게 또 아니 이런 식으로 할 남겨주셨고요. 거면 그 카페를 하나 개설을 만들고 할까요? 아니면 그게 바로 오타쿠 혐오입니다. 우리를 자꾸 왜 어디 격리하려고 하세요? 아니 우리도 그 작년에 그 오기님 모시고 J-팝 특집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하면. 아, 그래. 안 그래도 하루 프로 방송을 하루 프로가 뭔데 싶다가 죄송합니다. 네. 하루 프로젝트 그 영어로는 헬로 프로젝트로 표기가 되는 일본의 여성판 자니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도 자니즈가 뭔데 싶다가 하시겠죠? 자니즈는 알아. 네, 여성 아이돌 네.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것도 좀 지난 비유긴 한데 사팔 시리즈 그 그룹들 아세요? AKB 프로듀스 48? AKB도 있고 뭐 프로듀스도 거기서 사실 파생된 거기도 하고 HKT인가 뭐.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 문화는 이런 뭔가 무더기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육성시키고 거기서 뭐 이제 유닛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단 근본인 어떤 기획사 프로덕션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진짜 때로 많을 때는 거의 한 100몇십 명, 200명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멤버가 이 하루 프로젝트란 어떤 이 기획 안에. 여튼 네, 더 이상은 뭐 아무도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짧게 끊고 가자면 왜냐면 제가 하루 프로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루 프로를 팔 때 좋아했던 멤버가 올해 졸업을 해요. 졸업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돌 은퇴거든요. 네. 아예 은퇴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만 그냥 아이돌을 은퇴하는 거예요. 그 그룹 활동을 그룹에서 졸업을 한다? 옛날에 애프터스쿨이나 이런 것도 졸업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 그룹으로서의 활동은 그만하고 뭐 이제 혼자만의 길을 가든지 뭐 연예계 은퇴하는 친구도 있고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했던 모닝구 무스메 멤버가 그 이시다 아유미라는 멤버가 있는데 걔가 이 십몇 년의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그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약간 이시다 아유미 헌정 방송으로 하루 프로 얘기를 한번 쫙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세요. 시골 지키었지에서는 지금 쥐읍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 좋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고 오기님이 하루 프로를 좀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거는 한번 얘기를 사전에 한번 나눠보고 가능하면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말고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포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퀴어 부부 네트워킹 파티에서 두 분의 담다디를 직관할 수 있어 영광스러운 주말이었습니다. 덕분에 함께 간 남친에게도 자연스럽게 시키지 영업을 했네요. 히읗. 오, 포조님 그날 퀴어 부부 네트워킹 파티에 오셨군요. 그러니까 동성 부부라는 거고 남친이 있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네.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이 있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의 이제 담다디, 우리의 땀 뻘뻘 흘린 그 담다디도 직관하셨다라는 점을 개임을 들키셨다 지금. 들키셨달까 드러내셨다. 네.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도 뭐. 영광스럽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쌍절곤 007님이 여자사랑 경진대에 남겨주셨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이번 편도 엄청 웃기네요. 크크크 모닝구 무스메 사기 말만 해도 이시오시 알아주시는 쥐하다님. 땡땡 비언들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고마키 행복하길 요씨 왜 그랬니? 뭔 혼잣말을 댓글에 자꾸 쓰고 있네요. 암튼 무리하지 마시고 들려주실 이야기 있을 때 종종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키치 짱. 네, 쌍절곤님. 쌍절곤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나눌 상대가 없어서 일단 스킵을 하고. 네, 두 분 말씀 나누세요. 아, 네, 다음에 하루 프로 방송 때를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 여기서 언급하신 사람들을 다 언급을 하고 싶네요, 저도. 쌍절곤 헌정 방송을 해야겠다. 네. 이 많은 하루 프로 덕후들을 향한 어떤 방송을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네, 종종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다음 여자사랑 경진대회 편에 금계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나요? 네. 뺑뺑이 돌려주는 부치에게 원심분리 당하고 싶은 아침이라고 약간 의미를 모르겠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건가 보네요. 그 유치원 때 제가 여자 애들을 뺑뺑이에 태워서 돌려주는 걸 그 활동을 즐겼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굉장히 좀 네. 뭐랄까 좀 다사다난한 아침을 보내신 것 같다. 아니면 출근하기 싫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욕망이 섞여 있는 댓글이 아닐까 싶고요. 뭐 기회 되면 뺑뺑이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 아, 네. 요즘 놀이터에 근데 뺑뺑이가 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요새는 안 만들어지는 뺑뺑이가 걸걸? 위험한가요? 엄청 위험해요. 네, 그쵸. 왜 이게 정말 원심분리 당해서? 네, 그 밖으로 튕겨 나가서 저 어렸을 때 그거 막 돌다가 튕겨 나갔는데 거기가 그 철봉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타박상을 어마어마하게 입은. 뭔가 있어요. 이게 잡는 봉 같은 거 안 잡고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아니 잡다가도 힘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렇구나. 뭐 그런 위험 부담 감수하시고 뺑뺑이 있는 놀이터 찾으셔가지고 네, 뭐 요청해 주시면 언젠가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 칭찬러님도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페이스에 맞게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스는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오래 하라는 거잖아요. 네, 오래오래 네, 가급적 오래오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여자사랑 경진대회 또기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하루 프로 좋아하는데 사연자분이랑 지하다님한테 완전 내적 친밀감 느끼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지하다님 거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매주 업로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밀린 거 들으면서 비정기 업로드 기다릴게요. 웃음 하트. 네. 좋은 태도. 하루 프로를 파셨던 분들이 이렇게 득달같이 네. 이렇게 몰려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루 프로 얘기하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그동안 영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살살살자님께서 11회 우울과 사는 이야기 박조건영님 나오신 편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에피소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년째 힘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뭔가 옛날 거를 다시 듣기 시작하셨나 봐요. 근데 요 편 굉장히 좋긴 했죠. 네, 저희도 방송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살살살자님 아닌가요? 살살 살자. 아, 살살 살자구나. 네, 빡세게 제가 너무, 살자가 아니라. 네. 살살 살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 사람처럼 읽으셨는데. 아, 제가요? 살살 살자. 네. 네. 경과이팔님이 사연 방송에 여자사랑 경진대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그 쉬는 시간 후에 바로 나온 사연자분, 저도 여자한테는 정신병 말을 잘 못해서 중년 남성 상담사, 중년 남성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꼭 상담사나 의사한테, 여자한테 이런 말을 잘 못한다는 말도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했더니 맨박스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네요. 하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여자 때문에 정신병 얻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분도 여자여서 정신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빨리 나은 척했다.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환자인 줄 그쵸. 척을 좋은 한 사례로 남고 싶어서 그분에게 아. 네, 그런 분이 한번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에게 지금 공감을 하시면서 이제 중년 남성 상담사를 찾아가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정신병 얘기를 하려면 정말 그런 그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중년 남성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자꾸 여의사를 찾는단 말이죠, 우리는. 대면하고 싶은 건 또 여성 의사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군데를 동시에 갈까? 이중으로 병원비를 쓰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도 이 솔루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자 정신과 의사분께 가고는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편하게 그 정신병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멀쩡해졌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기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나의 회복에 실제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그쵸. 선행되면 아직 여유가 좀 있다는 증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네. 아무튼 맨박스가 있으신 경과이팔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긴 한데 산부인과 여의사 진료하는 데를 갔었어요. 네. 근데 가도 안 나. 근데 계속 가. 뭐야 그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 나도 여의사니까 계속 가. 약간 반대의 어떤 사례네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사 정신과한테 나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는 걸. 진짜 완전 주객전도 아닙니까?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나 게이슴에 감사하오 편에 내 프로필에 있는 진매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지님이 여자사랑 경진대에 남겨주셨습니다. 주하다님, 지은님 응원합니다. 페이스에 맞는 선에서 가능한 한 자주 웃음 땀땀 만나요. 웃음 땀땀이 굉장히 이게 자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본심인 거죠. 약간 미안해 하면서 자주 하지만 조금 미안하지만 웃음 땀땀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베이스에 맞는 선에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소다리님께서 방송 전체 댓글에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시퀴즈 기다리다 미차 뱅글뱅글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기다리다 미칠 것 같은 지경이 되셨을 때 한 번씩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진짜 많이 남겨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이제 댓글 읽는 시간까지 현지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방송 여러분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방송이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길겠다. 장장 2시간 정도의 녹음.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3시간이지만 편집하면 2시간 정도. 네.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지금까지 시골지 퀴어쥐 였습니다. 안녕.